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각국 정상들이 국제연합위원회에 모여 정상회담을 펼칠 동안 자국에서 정식 파견한 적은 없지만 지들 입으로 대표를 여기는 쥐들이 모여 세계 청년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비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대합니다. 국회없는 청년의 비정상회담 회장 전현무. 사무총장 유세윤입니다. 비장성식입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네. 반가운 소식이죠. 얼마 전 해외 도피 중이던 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사실 특검팀에서는 정유라 씨를 잡기 위해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체포 이후에도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국내로 정식 인도를 하기 위한 신병 확보를 좀 요청한 상황이고요. 영화에서나 봤죠. 인터폴 하면 그게 뭘까? 국제경찰이라는데. 잘 모르죠. 예.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인터폴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에 가는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만드는 기구인데 원부는 프랑스 리옹에 있어요. 네. 우리가 다 돼 있겠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세계 나왔어요. 100, 거의 다 돼 있어요. 6개 몇개 빼고 다 있어. 거의. 현재 인터폴 총재가 중국 공안부 부부장 멍웨홍이에요. 여러분 인터폴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인터폴은 체포권이 없어요. 체포권. 네, 직접 가고 체포할 수 못하고 신병만 넘기는 거군요. 체포권이 없고. 인터폴이다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폴 손으로 이번에 특검팀이 인터폴에 요청한 국제 수배 등급이 적색 수배라고 하더라고요. 등급이 있구나. 네. 어떤 사람들 적색 수배에 해당합니까? 등급이 총 8개 있는데 적색 수배는 제일 강력한 등급이에요. 네, 보통 살인, 강도, 강간 등 심각한 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적지 폭력, 종간 벌스 이상, 50억 원 이상 빙대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됩니다. 특검팀이 이제 그 적색 수배를 내린 거죠. 네. 인터폴이 잡으려고 하는 범죄자 리스트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약간 톱10 범죄자 그런 거.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애들이죠. 거기에 정유라 씨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 아니, 탑10은 아니고 있어요. 탑10 수사 요청을. 24위 정도. 그런 걸로 경쟁을 하려고. 탑10을 보니까 아시아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네덜란드 사람 몇 명 있고 또 뭐 멕시코, 뭐 엘살바도르 한 2~3명 정도 막 그렇게 돼 있고. 이번처럼 이렇게 좀 수사망을 피해서 해외에 도피가 되다가 인터폴에 의해서 극적으로 잡힌 범죄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사례가? 중국 인터폴 국제협력구 덕분에 한국의 그 희대 사기범 저희팔의 오른팔 조이팔의 오른팔. 조이팔의 오른팔! 랩인 줄 알았어요. 마음이 딱딱 맞네. 강태영을 중국에서 잡을 수가 있었어요. 적세 숙배령이 내려진 범죄자 중 한 명이었는데 한국 여국으로 중국 해당 지방에서 검거 작업을 했고 10월에 잡고 12월에 성공적으로 한국에서 보내줬어요. 대단하네요. 2007년도에 한국에 유명해진 크리스토퍼 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베트남이랑 캄보디아에서 아동 성추행 범죄자로 이제 밝혀졌는데 자기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얼굴을 이렇게 스웨어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근데 이제 그 사진들을 독일 경찰이 복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있었는데 누군가 그 사람을 알아보고 나중에는 잡혔는데 잡히고 나서 한국에서 모두 영어 강사 일하기 전에 범죄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일할 수 채용을 한대요. 우리 또 작년에 되게 진짜 유명한 사람 잡혔어요. 신철한 사기꾼이라는 신철한 사기꾼. 이 사람이 원래 1990년 범죄에 저지르고 독일로 도망갔는데 그때 잡혔어요. 인터폴 도움 받아서 1992년 탈옥해가지고 거의 24년 동안 계속 도망가면서 사기치는 거예요. 러시아 마피아한테 또 사기쳤대요. 러시아 마피아한테? 결론 작년에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잡혔어요. 법을 상실한 다행이네요. 저 러시아 마피아한테 안 잡았어요. 저는 잡는 게 보다 못 참는 게 되게 아쉬운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 인도의 그 되게 유명한 그 맥주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킹피셔 회사인데, 근데 이 사장님은 뭐 은행에서 2조 원의 돈을 대출 받아서 항공사를 차리는데 이 항공사가 망하면서 영국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면서도 인도가 요청을 해도
풀어지는 못하고 있어요. 뭔가 영국에 이득을 주고 있다. 그런가 보다. 그래서 우리도 뭐니 해서 이 머니 때문에 혹시 뭐가 조금 있지 않을까 게 있어요. 새해라 용사인 줄 알아요? 새해라 용사인 줄 알아요? 근데 계속 뉴스에는 정부가 이게 때문에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뉴스에는 2017년 여름까지는 데리고 오겠다 요청을 했으니까 계속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스위스는 그런 법이 있어요, 사실. 빨리 스위스에 도망가게 되면 스위스는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런 법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 스위스는 많이 망명하고 도망가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죠. 자, 어쨌든 뭐 인터폴이 이렇게 또, 중요한 기관인지를 또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인데, 네. 또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잘 알게 됐습니다. 사랑이 국경이 없는 것처럼 범죄도 국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경 없는 청년은 비정상이다. 본격 토론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각국 이슈를 가져와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이슈를 반자사만 토론한다. 지구상의 반자 타임 모신 주원디. 자, 이번 대표 모기의 안전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구급차를 택시 타듯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대책으로 구급차를 유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안건을 산정합니다. 아니, 실제로 구급차 악용이 사회 문제 중에 하나예요. 병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택시비가 아까워서 거기까지만. 구급차를 불러서 그리고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뭐 그냥 외로워서 아니면 외로워서 병원 뭐 밤에 잘 수 없어서 뭔가 누군가가 얘기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불렀다는 거 일부이지만 수로 봤을 때는 점점 그런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좀 데이터를 이제 제대로 조사하겠다. 2015년엔 600만 건 넘었대요. 출동 횟수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구급차를 전화하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실은 지금 몸이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진 거를 너 왜 괜찮아졌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왜지 이놈의 자식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 자, 그 구급차 유료에 대한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이제 좀 미뤘나. 그리고 의사들도 어떤 조사에 따르면 90%가 찬성이래요. 아이고.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좀 한편에서는 이제 돈을 벌면 아무래도 그 위료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도 진짜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내야 돈 되는 없는데 아픈데 못 부를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정부 쪽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해요. 야, 근데 구급차 유료화 시키는 것보다 사실 거기 택시 그렇게 비싼 거 더 문제 아니에요? 실제로 신선해요. 동료분이 놀랐구나. 그거 엄청 약간 그래서 이 문제 그냥 없어지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문제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19 구급차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요. 응급처치가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이용 가능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연간 몇백 번씩 구급차를 부르는 얌체족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이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급차가 유료화 전환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한 구급차 유료화 찬성을 하는지 반대하는지 한번 듣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버튼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마크는 오히려 반대라고. 너무 비싸다. 그 미국은 이미 유료화이니까 그리고 유료화이면서도 엄청 비싸요. 구급차 부를 때부터 전화할 때부터 이미 비용 내니까 1,000불에서 1,500불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그거는 거의 서울에서 뉴욕 가는 뭐 비행기 완복 비행기표 정도 비싸요. 할인 돼? 너무한다. 한 달 월급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보험이랑 비슷하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미국에서도 병원 가기가 너무 비싸니까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구급차 똑같이 생각해요. 사실 급하게 이제 뭐 사고 나서 이제 급하게 가야 되는데 그래도 안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비용 없기 때문에 돈 없기 때문에 안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거기는 아마도 구급차 유료라서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의료보험 자체가 잘못돼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독일에서도 유료인데 뭐 일단은 별로 비싸지는 않아요. 한 번 타면은 가스 비용 정도 한 10유로 내야 되는데 그거 다시 의료보험한테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진짜 급한 상황이라면 진짜 병원 가야 되면 거기서
치료받겠죠. 근데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 멕시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멕시코에서는 앰뷸런스 같은 거 부르면 10만 원 정도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약간 그 가치를 잘못 평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용 내게 하면은 이제는 그 가치를 알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비용 내면 더 당당하게 부르지 않을까요 혹시? 그럴 수도 저 외로워서요 하면서. 본인이 10만 원 냈잖아요. 아예 근데 그거까지 같이. 정말할 수 있는 그런 거 다른 게 없어요. 있죠. 저도 이거 찬성한 이유는 그 호주 한 조사를 해봤어요. 2003년도에 아예 무료로 시켰을 때는 장난 신고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구급차가 상당히 모자라다가 시간도 엄청 많이 걸려요. 중요한 시간에 필요한 사람한테 구급차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딱 이 구급차를 돈 내고서 만약에 장난 아니면은 병원 쪽에서 환불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거 좀 했으면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씩 이럴 때도 있잖아요. 갑자기 길에서 이제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구급차를 부를 상황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 갔는데 그때 돈이 그럼 누구한테서 받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나는 타고 싶지 않았는데 왜